자, 이제 5번째 시간입니다. 오행의 의미, 태극에서 음양의 두 기운으로 나뉘어져 정신과 물질로서 존재하는 만물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변화하면서 5가지의 정기로 형상을 갖추어 모습을 드러내면서 우주의 질서가 생기는데, 이것이 오행이니 목화토금수입니다.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이고요. 오행은 다소도의 갈행으로 5가지의 법칙과 질서 속에 존재하고 있으며 5가지의 우주의 기운이 모였다가 흩어지면서 순환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우주의 질서와 인생의 걸음걸이를 5가지 모습으로 나타낸 것으로 무형과 유형의 양면성을 띠고 있으며 우주의 운동과 자연의 변화에 비추어 볼 수 있습니다. 오행이란 목화토금수 5글자를 말을 합니다. 오행이라고 하는 말은 다소도의 갈행입니다. 한문으로 그냥 풀이하면은 5가지의 움직이는 기운이라는 뜻이겠지요. 그래서 5가지의 법칙과 질서 속에 존재하고 있으며, 법칙과 질서라고 하는 말은 오행의 상생과 상극을 말을 하는 겁니다. 목은 화를 생하고 화는 토를 생하면서 토는 금을 생하고 금은 수를 생하고 수는 목을 생하는 오행의 상생의 법칙이 있고요. 목은 토를 극하고 토는 수를 극하며 수는 화를 극하고 화는 금을 극하고 금은 목을 극하는 상극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 5가지의 상생과 상극의 법칙과 질서가 순환이라고 하는 질서가 있는데, 이 5가지 기운이 때로는 모였다가 흩어지고 또 변화하고 움직이면서 서로 순환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목에서 출발해서 다시 한 바퀴 돌아서 다시 목으로 모여드는 것을 말을 하게 되지요. 꼭 목으로만 모이는 건 아닙니다. 화에서 출발하면은 화에서 토를 거쳐서 금을 거쳐서 다시 화로 모이게 되고요. 그래서 출발 지점으로부터 출발한 후에는 멀어졌다가 다시 돌아오는, 원위치로 돌아오는 순환의 과정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순환이 잘 이루어질 때 5가지의 오행의 기운이 질서 있게 잘 순행을 할 때는 그 모습들의 변화의 모습이 부드럽게 변합니다만은, 오행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라든가 편중되어 있는 경우에는 걸음걸이가 삐걱삐걱 거리겠지요. 그래서 이 무형과 유형의 양면성을 띠고 있다. 무형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질이라고 했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기회를 말을 하고, 만질 수 없지만은 세상 어디에 존재하는 기운이 양의 기운이고 무형의 기운입니다. 유형의 기운은 음의 기운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만질 수도 있고 눈으로도 보이면서 내가 그걸 어떻게 손으로 핸들링한 다음에 변화를 시킬 수 있는 것들을 말을 하는 것이 음의 기운이고 유형의 기운이지요. 그래서 무형과 유형의 양면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행이라고 하는 그 기 안에는 목화토금수가 있습니다만은, 각자가 목은 양의 기운과 음의 기운, 화도 양의 기운과 음의 기운, 그러니까 각각 오행 전부 다가 그 속에는 양과 음의 기운이 다 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주의 운동과 자연의 변화에 비추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화토금수는 5글자를 말을 하고요. 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5글자를 말을 하고 5가지의 기운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음양과 오행이라고 하는 기운이 상생상극을 통해서 합하고 충하고 극하고 변화하면서 우주의 만물을 변화시키듯이 우리의 운의 흐름에도 사주의 기운이라고 하는 흐름이 운과 만날 때 변화하고 흔들게 되고 움직이게 됨으로 인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기도 하고 부서져서 좌절하기도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오행의 기운을 하나하나씩 살펴보기로 하지요. 목의 기운입니다. 목은 인입니다. 어질 인자지요. 그래서 목의 기운이 많은 사람은 어질다라고 말을 합니다. 착하다와 어질다는 좀 비슷한 의미기는 하겠지만은, 어질다는 의미는 모든 사람을 품어줄 수 있고요. 내가 조금 손해 보더라도 내가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다툼과 충돌보다는 내가 그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것들을 말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는 지역으로 바라볼 때 간방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는 어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뭐 타고르가 동방에 타오르는 불꽃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목의 기운이 많이 가지고 있는 어진 사람들이다 보니 뭐 잘못했거나 못했거나 이런 상황이 있더라도 상대편이 용서를 구하거나 때로는 잘못을 시인하게 되면은 용서해 주면서 그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능력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뭐 그 사람이 꼭 그렇지 않고 나 잘못한 게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잊어버리지는 않지요. 그래서 목은 어질다 라고 하는 어질인자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목의 기운은 거목, 화초목, 잡초, 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은 양의 기운과 음의 기운이 목 안에 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의 기운이라고 하는 말은 눈에 보이는 기운이고 아주 큰 기운이고 발산하는 기운이고 오랫동안 계속 이어지는 기운입니다. 그래서 거목 이런 말들은 양의 기운을 대표적으로 말을 하지요. 그래서 양의 목들은 대표적으로 1년 이상씩 다년생 식물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거고요. 크게 이루어진 대들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들이 양의 기운이죠. 근데 화초목, 잡초, 꽃 이런 것들은 물론 뿌리는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땅 밖으로 나와 있는 것들은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뿌리는 살아있다고 하지만은 겨우 어떤 한철이 지나고 나면은 그 변화들이 눈에 띄면서 없어지는 1년생 식물들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목은 양의 목과 음의 목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고요. 만물이 자라나는 봄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목의 기운이 많은 사람들은 목은 봄을 상징합니다. 봄은 자라나게 되고 행동하게 되고 조금씩 변화를 가지고 가는 역할들이 있지요. 그래서 목은 봄이다. 동쪽, 목은 방향으로는 동쪽이고요. 색깔은 청색입니다. 맛은 신맛이고요. 우리 몸에 있는 5대 장기를 목과 같이 비교해 놨습니다. 간장, 담낭, 뭐 이런 말을 하고 목과 머리를 말을 한다. 그래서 목의 기운이 있는 사람들은 목과 머리, 담낭, 간장 이런 것들 신경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숫자로는 목은 3과 8이라고 하는 것이 목의 기운이 모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희망입니다. 앞으로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거고요. 인자한 기운은 목의 기운이고요. 발전, 의욕, 힘, 성장을 뜻하는 것이 목의 기운입니다. 그러니까 목의 기운이 많은 사람들은 항상 발전하려고 하고 항상 힘이 있고 행동하려고 하는 기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넘어지거나 좌절할 수는 있지요. 근데 목의 기운이 많은 사람들은 넘어지더라도 좌절하지는 않습니다. 그래 한번 넘어졌으니까 또 이번을 발판 삼아서 다음에 더 잘하면 되지라고 하는 새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자력적으로 자기 혼자의 힘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좋은 의미로 해석을 하면 그렇게 합니다만은 나쁜 의미로 해석하게 되면은 하나를 잘 벌려서 운영을 해서 키울 생각은 안 하고 옆으로 번져나갑니다. 나무 싹들이 옆으로 계속 싹을 튀어나가는 것들처럼 그래서 뭐 가게를 차렸는데 1호점을 차렸다라든가 그래서 1호점을 차렸을 때 잘 운영이 됐는데 그러니까 잘 운영되는 것 같더니 2호점을 차리게 되고 3호점을 차리게 되고 때로는 4호점을 차리게 됨으로 인해서 크게 보이고 눈에 띄게 뭐 번듯하게 보입니다만은 하나의 바퀴가 삐그러지면은 뭐 바퀴가 못 굴러가는 것들처럼 4개 중에 뭐 여러 개 차린 것 중에 하나가 틀려져 버리게 되면은 나머지 것들도 같이 쓰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발전 뭐 꼭 좋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좋다 나쁘다는 의미는 아니겠지요. 그러니까 목의 기운은 발전, 의욕, 힘, 성장하는 기운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목은 생애 과정으로 나무의 특성을 보면 나무는 끊임없이 성장하려고 하기 때문에 나무는 생의 뜻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목의 기운이 사주에 뚜렷하게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날려고 한다. 날생자죠. 그러니까 뭐 새로운 걸 하려고 하고 안 해본 걸 해보려고 하고 뭐 하더라도 좀 더 크게 하려고 하고 옆으로 번져나가게 하려고 하는 것이 목의 기운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또 목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바라볼 때는 뭐 손으로 하는 운동 같은 걸 말을 하지요. 뭐 핸드볼, 골프, 뭐 하키 이런 것들이 목으로 하는 운동들의 특징들입니다. 뭐 골프 같은 거는 특히 잔디밭 같은 것도 있죠. 하키 같은 것도 뭐 푸른 잔디밭에서 합니다. 클라이밍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뭐 막 손으로 타고 오르는 등산이라든가 락클라이밍 같은 것들도 특히 뭐 암벽타기 이런 것들도 말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이라고 하는 거와 최신이라고 하는 분야. 목은
키우고 자라고 이런 거기 때문에 뭐 아이들을 키우거나 때로는 뭘 기르거나 이런 것들도 있지요. 그러다 보니 목의 기운은 교육과 최신 분야에 또 연결이 되어 있고요. 또 목은 뭐 자선 사업 같은 것도 잘하기도 합니다. 내 실속을 챙기기도 하겠습니다만은 때로는 어떤 뭐라 그럴까요? 자선 사업, 때로는 어떤 이런 어떤 남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음식으로 따지면은 분식, 채식 이런 것들을 말을 하지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 자라나는 어떤 식물들을 대부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분식, 채식이 뭐 쌀, 뭐 풀, 뭐 나무, 꽃 이런 것들이 대부분 목이라고 하는 것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목재, 화원, 때로는 목은 의류지요. 옷과 같은 섬유 이런 것들도 말을 하게 되고요. 악기도 뭐 목관 악기들 많이 있죠. 이런 어떤 목으로 만든 것들이 악기를 말을 합니다. 목의 질병은 간염, 간경화, 신경과민, 피로, 편두통입니다. 목은 이런 질병에 잘 걸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이 있다 없다 이런 것도 여기에 관련이 있습니다만은 많은 거는 오행의 상생상극할 때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많은 거는 좋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오행이 골고루 균형 잡히게 있어야 되는데 많은 거는 결국은 한쪽으로 편중이 되어 있다는 거니까 편중이 될 때는 좋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다는 의미는 흉하다는 의미가 될 것이고요. 때로는 없는 것도 흉하지요. 오행이라고 하는 것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오행이 조화가 깨어지면 없는 경우가 생길 때도 오행이 조화가 깨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는 목이 없는 사람도 간염, 간경화 이런 거에 관련 있는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고 목이 많은 사람도 간염, 간경화 이런 거와 관련된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것도 흉하고 많은 것도 흉하다 보니 결국 3단 논법에 의해서 많은 거와 없는 거는 똑같은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좋다 나쁘다 말이 아니고 대부분 흉하게 작용을 합니다 라는 뜻의 의미가 많다와 없다의 의미가 흉하다는 의미와 연결지을 수 있지요. 그러니까 목이 많거나 없는 사람은 간염, 간경화, 간질병 이런 것들과 관련된 질병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주에서 목이 많다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행이라고 하는 말은 목화 토금수 오행이 사주 팔자 8글자 안에 배치를 하다가 보면은 평범하게 따지면 2자 정도씩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많다는 의미는 2자 이상, 결국은 3개 있을 때부터는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이제 명리학을 설명할 때는 많다, 적다, 없다의 개념과는 많다를 말할 때는 3개 이상이 이루어졌을 때를 많다를 말을 하고 되고요. 없다는 말 그대로 하나도 없을 때를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만 있어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많다와 없다라고 말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에 목이 3개 이상 있는 사람 경우에는 많다라고 말을 할 때 어떤 작용이 많이 일어날까? 그래서 이성에 많은 인연이 많다. 사내 대장부와 같고 여자도 마찬가지 기질이 있다. 의욕이 강하고 허세도 잘 부리고 지도자의 자질이 있다. 마음이 선량하고 인자하지만 날카롭고 예민하다. 넘어질 수는 있어도 좌절하지 않아서 새로운 일을 잘 시작하고 간, 통증의 질병에 주의해야 한다. 목이 없을 때는 이성이 잘 따르지 않으면서 목적 의식이 약하고 실패하면 좌절하기 쉽다. 시켜야 하는 발전성이 없는 삶을 보내거나 의욕은 있지만 실천력이 약하다. 이성을 그리워하지만 직접 행동은 망설인다. 자신을 이끌어주는 사람을 만나야 성공하기 쉽다. 간이 약하며 성욕이 약할 수 있고 가구점, 의류, 종이개통, 책방 등이 어울린다. 이성의 인연이 많다. 왜 목이 많은 사람이 이성의 인연이 많을까요? 이거는 이제 오행의 상생상극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목이라고 하는 거는 나무, 풀 뭐 이런 걸 말을 합니다만은 결국은 목이라고 하는 거는 열매를 맺는 것들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벼라고 하는 이런 곡식류에서는 물론 1년을 살기는 합니다만은 걔네들한테서 열매를 거둬들이지요. 쌀이라고 하는 걸 거둬들이기도 합니다. 뭐 때로는 콩이 됐든 팥이 됐든. 근데 뭐 나무에서도 뭐 과일을 열기도 하고 이런 모든 목이라고 하는 거에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의 기질이 있다는 의미는 목은
뭐 화를 생합니다마는 목이라고 하는 것들도 오행이라고 하는 거에 어떤 모든 기운이 모여드는 것들을 말을 합니다. 이끄는 지도자 같은 걸 말을 한다는 뜻이겠지요. 그래서 모든 오행들은 목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도 목을 따뜻하게 키우기 위해서, 토도 넓고 비용진 토양을 위해서, 금이라고 하는 것도 가지치기라든가 때로는 감벌이라든가, 그래서 뭐 나무가 더 잘 열매를 맺게 만들어 줄 수 있기 위해서 금이 필요하고요. 때로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가 성장해 올라갈 때 반드시 필요하지요. 그러니까 목의 기운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오행들의 어떤 추앙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 목의 기질이 많은 사람들은 이성의 인연이 많습니다. 뭐 단순하게 설명을 하자면은 한 이성을 뭐 인연을 맺으려고 할 때 한 10번 정도 찍어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할 때, 목의 기질이 많은 사람들은 뭐 꼭 10번씩까지는 안 해도 됩니다. 한 서너 번, 너댓 번만 해도 이성이 많이 다가오는 편이지요. 그래서 대부분 사내 대장부와 같고 여자도 기질이 있고 지도자의 기질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목의 기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뭐 이끌어주거나 앞장서거나 비전을 제시해주는 사람이 이제 지도자를 역할을 말을 하는데, 목의 기질이 많은 사람들은 이런 어떤 뭐 비전이라든가 남을 이끌거나 앞장서는 기질이 뚜렷하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방들이 나를 조금 추종하게 되지요. 그러다 보니 이성의 인연이 많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또 뭐라 그래야 될까요? 뭐 바람둥이 기질까지는 아닙니다만은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잡지 않습니다. 목의 기질이 있죠. 그 다음에 사내 여자도 마찬가지 이런 기질이 있다는 의미는, 이제 또 목은 지도자의 기질이 있습니다만은 여자도 지도자의 기질이 있습니다. 남자만 지도자의 기질이 있지는 않지요. 뭐 옛날에는 그렇게 설명 안 했습니다만은 시대적인 흐름으로 여자도 지도자의 기질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목이 많은 사람들은 집안의 대들보 역할을 해야 되고요. 가장의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여자가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하는데 집안에는 남자라고 하는 근본이 양인 기질인 사람이 한 명이 있지요. 근데 그 양이, 남자라고 하는 양이 여자를 잘 인정하고 따르거나 뭐 이렇게 되면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그 양이 여자라고 하는 양의 기질을 목이라고 하는 기질을 인정하지 못하게 되고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또 남자가 이기려고 하다가 보면은 이 부부불화가 생길 소지가 많습니다. 때로는 목의 기질이 많은 여자들은 살림살이보다는 바깥 활동들을 좀 좋아하는 기질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직업을 가지거나 때로는 뭐 장사를 하거나 뭐 이러저러한 어떤 금전적인 어려움이 없다라고 말을 하게 되면은 아파트 동대표든지 아니면은 뭐 동창회든지 뭐 어떤 모임이든지 이런 데 가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행동을 하게 되지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자연히 주변에 많이 몰려들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지도자의 기질이 있기도 하는 겁니다. 마음이 선량하고 인자하지만 날카롭고 예민하다. 이것도 뭐 마찬가지겠죠. 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인자하니까. 그 다음에 날카롭고 예민하다고 하는 말은 목은 뭐 어디든지 삐져나와서 뚫고 나가는 기질이 있습니다. 바위 틈, 어떤 뭐 조그만 길이 있어도 그걸 뚫고 나가서 뚜렷하게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지요. 그래서 또 날카롭고 예민한 기질도 있고, 그 다음에 넘어질 수는 있어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일을 잘 시작합니다. 이것도 목의 뚜렷한 기질입니다. 항상 옆으로 번져나가게 되고요. 지금보다 더 자라 올라가게 되고 지나다 보면 결실을 맺게 되는 것들을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간, 통증의 질병을 주의해야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겠지요. 목이 많을 때는 간과 관련된 질병이 많이 생깁니다. 목이 없을 때는 어떨까요? 이성이 잘 따르지 않습니다. 뭐 이것도 뭐 아까 이 많다와는 반대의 의미겠지요. 앞장서지 못하고 먼저 행동하지 못하고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따르지 못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목적의식이 약하고 실패하면 좌절하기 쉽습니다. 이것들도 마찬가지겠지요. 어떤 내가 뭘 해서 앞으로 발전해서 큰 나무를 크게 키워서 잎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저 위로 올라가서 다른 사람보다 성장해야 될 것이다. 때로는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기질이 약하다는 의미고요. 하다가 보면 넘어질 수도 있고 어떤 변화를 내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목의 기질이 없을 때는 그것들에 대한 변화, 뭐 내가 잘 안 되고 실패하더라도 난 안 되나 봐 라고 하면서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쉽게 하는 발전성 없는 삶을 보내거나
내가 먼저 앞장서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는 뜻이겠죠. 의욕은 있지만 실천력이 약합니다. 누구나 머릿속에 생각들은 있으리라고 봅니다. 뭘 해야 되거나 뭐 하거나 이런 것들을 말하라, 담배를 끊거나 살을 빼거나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면은 그걸 실천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기질은 좀 약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이 없는 사람들은 그 실천력이 더더욱 약하게 되는 겁니다. 이성을 그리워하지만은 직접 행동은 망설입니다. 목은 아까 했듯이 성장하고 발전하려야 되는데 내가 앞장서기는 힘들지요. 그래서 자신을 이끌어주는 사람을 만나야 성공하기 쉽다. 목이 없다고 해서 능력이 없거나 일을 못하거나 이런 건 아닌 겁니다. 단지 새로운 일을 하거나 안 가본 경험을 했었을 때 이 목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먼저 앞장서서 나서기를 좀 꺼린다는 뜻이고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방향을 잡아주는 경우에는 목이 없더라도 그 사람은 그 일을 매우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이 없는 사람도 이런 어떤 주변의 어떤 어울림이라든가 조직에 잘 속하게 되면 성공할 수 있지요. 그 다음에 간이 약하여 성욕이 약할 수 있고,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성욕이라든가 특히 남자 같은 경우는 정력 같은 걸 많이 얘기를 하는데 신장에서 그런 힘이 나옵니다라고 얘기합니다만은 간에서도 그걸 약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의 기질이 없는 사람들은 간이 기질이 약하다 보니 그런 어떤 힘이라든가 어떤 이런 어떤 성적인 힘이라든가 이런 게 약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목의 기질 없는 사람들 약할 수 있으니까 너무 이렇게 좌절하지 마십시오. 약하다는 것이지 없다는 것은 아니니까요. 어울리는 사람을 만나면 됩니다. 가구점, 의류, 종이개통, 책방 등이 어울립니다. 이것이 목의 어떤 직업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보완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목이 없을 때 이러이러한 직업을 하면 어울립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는 좀 뒤로 가면 설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은 진도에 맞춰서 설명을 하자면은 목이 없을 때는 이러이러한 가구점, 의류, 종이, 책방 등을 하게 되면은 목의 기운을 보완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목이 없다, 때로는 오행이 없는 거와 오행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없다와 많다라는 것과 필요하다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목이 많은, 이제 나중에 설명하게 뒷부분에 가면 설명합니다만은 목이 많다고 하더라도 목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목이 없다고 하더라도 목이 필요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목이 없다고 해서 내가 목의 기질을 가져야 되거나 목이 많다고 해서 나는 목이 필요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 뒤에 가서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없다와 필요하다는, 많다와 필요하다는 분명히 다르다. 그래서 많다 없다보다는 내가 오행이 어떤 오행이 필요한지 어떤 오행이 필요하지 않은지를 알 수 있고 파악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진도가 지나면서부터 차츰차츰 알게 되실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화의 성품, 화, 예의, 태양, 등불, 별, 열기, 온도, 소멸, 질병이라고 하며 계절은 여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목은 봄이었었지요. 근데 화의 계절은 여름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절기는. 그 다음에 방향은 남쪽입니다. 그 다음에 쓴맛, 맛은 쓴맛이지 아까 목은 신맛이라고 했습니다. 화는 쓴맛이라고 말을 하고요. 색깔은 붉은색. 우리가 오행의 색깔 이런 걸로 장기로는 신장, 소장, 흉부, 숫자는 2와 7입니다. 그러니까 화가 필요한 사람들은 2와 7이 들어가는 핸드폰을 가지면 좋겠지요. 2727, 2772, 2277 이런 유처럼 화를 상징하는 숫자는 2와 7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꼭 알아야 되는 거는 절기는 여름, 그 다음에 남쪽, 쓴맛, 붉은색, 심장,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화의 기질은 정열적, 사교적, 명랑하고 언변이 좋으며 영감이 통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행동력이라고 하는 불이라고 하는 것은 금방 타오르지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때는 아주 적극적으로 행합니다. 반대로 말을 하자면은 금방 타기도 하지만 금방 꺼지기도 하지요. 어떤 냄비근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은 그래서 화의 기질은 그런 정열적인 기질도 있습니다만은 흥미를 잃거나 때로는 내가 관심이 없어져 버릴 때는 타올랐던 불빛이 금방 사그라집니다. 그러니까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어떤 오행의 색깔 중에 화가
가장 색깔이 빨리 변색이 되기도, 불의 기시에 빨간색이, 붉은색이 가장 어떤 색깔이 변하기도 잘하지요. 때로는 언변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설단생금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화가 천간에 뚜렷하게 떠 있는 사람들은 말을 잘 합니다. 그런데 경험이 없거나 남 앞에서 뭐 말을 안 해본 사람도 많겠지요. 그런데도 화의 기질이 뚜렷하게 있는 사람들은 몇 번만 해보면은 언변이라든가 남 앞에서 말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두려움을 안 가지고 잘 빨리빨리 남들보단 적응합니다. 영감이라고 표현해놨는데, 화의 기질은 이런 예감, 직감 이런 것들도 말을 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무속의 세계에 빠진, 무속에 관련된 일을 하신 분들은 대체로 화의 기질을 뚜렷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는 장애 과정으로 자기의 형태를 발산하며 마지막 힘이 소진될 때까지 끊임없이 확장하고 넓히는 것으로 불은 배풀장의 뜻이 가장 많은 것으로 본다. 그래서 불은 확산하고 발산하는 기운입니다. 그래서 화의 기질이 많은 사람들은 눈썰미, 예감, 직감, 말이 직언이지요. 근데 분명하게 말하는 거와 듣는 상대방이 기분 나쁜 거와는 다릅니다. 분명하게 말을 하지만은 그 사람은 있는 사실을 말을 합니다만은 애둘러서 말하지 못하고 직선적으로 말하다 보니 상대가 조금 힘들어하는 경우들도 많고요. 강사, 말로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죠. 교사, 교수 이런 것들 다 포함입니다. 운전, 승마, 화술 이런 것들도 다 화의 기질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때로는 시력 같은 것도 관련이 있습니다. 화가 어떤 많거나 없을 때는 똑같은 작용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화의 기질이 없거나 화의 기질이 부족한 사람들은 눈이 나쁩니다. 그래서 안경 낀 사람들을 보면은 때로는 빨리 낀 사람들을 보면은 사주에 화가 조금 불편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더라. 이렇게 제가 경험상으로 봅니다. 화는 우리 주변에 있는 기운으로는 동력, 전기, 석유화학, 난방, 소방, 전자. 그러니까 화의 기질이 필요한 사람들은 이런 걸 가깝게 하면 되고요. 때로는 직업을 가질 때도 이런 직업을 가지면 이런 회사에 취직을 하면은 좀 더 나와 맞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력, 전기 이런 것도 꼭 기억하십시오. 화의 질병은 혈압, 심장질환, 고지혈증, 순환기 계통. 화는 아까 여기 보면은 심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화의 기질이 없거나 화의 기질이 많은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혈압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뜨거운 혈압이 고혈압, 때로는 저혈압, 이게 이제 고지혈증이나 순환기 계통의 질병들도 많이 생기지요. 그래서 화의 기질이 많은 사람들은 혈압 관리 잘 하십시오. 화의 기질이 없는 사람도 똑같이 혈압 관리 잘 하십시오 라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화가 많다 적다. 아까 했듯이 많다는 3개 이상이라고 했었죠. 3개부터 많다라고 했습니다. 화가 많을 경우는 용감하고 의견 충돌을 겁내지 않으며 다 타서 먼지만 남는다. 불은 어디로 방향으로 올라갈지 알 수가 없지요. 그러다 보니 좌충우돌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견 충돌을 잘하게 되고요. 불꽃같이 타올라서 먼지만 남고 사라져버리리라 이런 말들도 다 타서 먼지만 남는 겁니다. 그래서 행동이 빠르고 결 행동에 머뭇거림이 없습니다. 불의 기질은 뚜렷하게 이런 걸 말을 하지요. 눈이 나쁘고 사소한 질병이 많습니다. 이거는 이제 오행의 어떤 조화로움을 가지고 볼 때는 불이 너무 많으면은 결국은 사주라고 하는 오해 대자연이 건조해집니다. 건조해지다가 보면은 꽃이 안 피게 되고 물이 흐르지 않게 되고 흙은 바짝바짝 말라가게 되지요. 그래서 사소한 질병이 많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의가 바르고 명랑하여 언변이 좋습니다. 화는 아까 인의예지신 할 때 예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화의 기질이 뚜렷하게 있는 사람들은 예의를 잘 지키고요. 사람들한테 관계 맺게 할 때 인사 같은 거 잘하게 되고 때로는 상대방의 말을 높인다라든가 존중을 잘해주기도 합니다. 집안 내 의견 충돌이 그칠 날이 없고 평지풍파를 일으킬 수 있다. 참음성이 좀 약하지요. 행동이 머뭇거림이 없고 결정이 빠르다가 보니 주변 사람들이 모두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생길 때는 의견 충돌이 많게 되고 충돌이 커져서 집을 태우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직감, 예감이 강하고 깊이 잠들기 어렵다. 그래서 본인이 야행성인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화가 대체로 많은 사람들은 야행성인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경험적으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화가 없는 사람, 인연이 약하고 이별이 쉽게 한다. 우리가 이제 처음에도 얘기했었습니다만은
과학에서는 물에서 생명이 나왔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만은 주역에서는 명리학에서는 오행에서 화에서 생명이 나왔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생명의 기운이죠. 양의 기운입니다. 근데 불이라고 하는 것이 주변을 끌어모으는 역할들을 합니다. 따뜻하니까 추우니까 불 주변으로 모여들지요. 그러니까 사람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는데 화가 없을 때는 이런 역할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인연이 약하다는 말이 여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력에 장애가 있거나 눈이 나쁘게 되고 추위를 잘 타면서 온도와 인정이 요구됩니다. 인정받아야 된다는 뜻이겠죠? 따뜻함이 부족하여 남들에게 차가운 인상을 줍니다. 그래서 좀 행동력이 느리다 보니 어떤 사람을 바라봤었을 때 즉각적인 반응을 못하다 보니 그 사람이 봤을 때 쟤는 기분 나쁜가? 뭐 이렇게 한참 생각한 다음에 하다 보니 때를 놓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니 화가 없을 때는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표정이 조금 안 좋은 것 같이 보입니다 라고 느끼기도 하면서 차가운 인상처럼 느낌을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행동력이 약하고 결정하는데 머뭇거려 타이밍을 놓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차가운 인상입니다. 우동 먹을래? 짜장 먹을래? 이렇게 얘기했었을 때 화가 없는 경우에는 행동력이 약하고 결정을 느리다 보니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상대방 입장에 따지면 제가 중국집을 싫어하나?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타이밍을 놓칠 수 있습니다. 화술이 부족하여 타인 앞에 나서기를 꺼립니다. 그래서 이게 못한다는 건 아닙니다. 결국은 화가 없더라도 남 앞에 서서 얘기하거나 남 앞에 서서 가르칠 수 있습니다. 단 화가 뚜렷하게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은 짧은 기간에 그걸 배우겠지요. 그 다음에 화가 부족한 사람들은 그걸 짧은 기간에 배우지는 못하고 좀 시간을 여유롭게 가지면서 길게 생각하고 가야 된다는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때로는 화가 많은 사람들은 행동을 할 때 적극적이기 때문에 앞에 서서 말을 하십시오라고 말을 하면 이렇게 하면 살짝 빼는 듯 하지만은 결국은 앞에 나서서 합니다. 근데 화가 없는 경우에는 앞에 나와서 하십시오라고 하게 되면은 아주 적극적으로 빼고요. 뒤로 나와서 먼저 나서서 말하지 못하게 되고 아주 새로운 자리에 나가서 얘기하는 것 자체를 어려워합니다. 그게 화가 없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